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을 이번에 상정을 한 것은 제약업계를 비롯해서 우리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오늘 상정하고 내일 법안 소위 통과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지금 FTA를 비준 동의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건 아닙니다. 설사 이게 이번 한미 FTA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법 적용을, 미국은 미국의 국내법, 연방법이라든지 주법이라든지 심지어 모든 주의 조례까지도 이 FTA 조약하고 협정하고 상충이 되면 조례가 우선이에요.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이에요. 주법이 우선이에요. 국내법이 우선인데 반해서 한국은 이 한미 FTA 협정이 아무리 국내법에 상충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 FTA 조약이 우선이에요. 협정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사 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되고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FTA 협정 에 우선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토의해서 과연 한미 FTA가 통과됐을 때, 비준동의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제약업계라든지 우리 의학업계 모든 국민들의 건강보험, 필요한 약품 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책 마련을 저희들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죠. 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설사 이것이 금년에 통과 안 되더라도 한미 FTA 비준동의만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희들이 그래서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당초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었던 것이 3년으로 연장된 것 하나 가지고 정부에서는 요구사항이 관철됐다,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 이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는 다른 상임위와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다 했는데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가 작업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법안소위로 넘겨서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또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공청회도 재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저희들이 여야가 힘을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한미 FTA가 문제가 아니라 EU라는 유럽 시장이 더 큰 피해를 우리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여야 정의 한꺼번에 이 문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 끝나신 거죠? 예, 그럼 7분 드리세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있고, 심지어 의료 민영화 저지 번국본, 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런 약사회에서도 지금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의약품 허가 연계제도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저는 이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승재 의원도 지적을 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좋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의약품 특허를 가진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는 이익을 주고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과 그 종사자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정부 추계의 결과 한미 FTA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최소 4,183명에서 최대 7,300만까지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향후 10년간 생산은 최대 1조 1,968억 원,
소득은 최대 7,971억 원이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추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들이 해고, 구조조정, 일자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대책 뭡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뭐 산업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정태적인 이제 분석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점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우리 또 탄생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하는 데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 안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제약사들이 그동안 너무 안주하고 제네릭을만 파는 데 안주하고 어떤 R&D라든지 이런 경쟁력 강화에는 치중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뭐 32개 과제로 나누어서서 지금 추진이 정부의 지원도 약했고 네네. 제약사들도 너무 그동안 안주해 있었고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게 이제 대두가 돼가지고 논란이 돼가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신약 개발한 것이 13개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취약한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제네릭을 마음대로 공급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오리지널 판매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약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 또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는 거의 무대책이에요. 지금 무대책. 경쟁력 강화가 만만하지 경쟁력 강화에 따른 그에 대한 지원도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주 그 형식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그거 문제고요. 대책 마련해야 지원 됩니다. 대책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약값 폭등 한미 FTA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1조 1,324억 원의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약값 부담이 1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1조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이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래. 근데 이 수치 또한 너무 적게 추계된 거예요. 이것들이 한미 FTA만 지금 갖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이 되면 이제 EU 시장이 들어와 적용을 받게 되면 진짜 이것의 몇 배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관. 한미하고 한의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저 의원님 약가 폭등 문제를 뭐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이 제도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약가는 우리나라의 약가의 결정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라기보다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협상회에서 결정되는 가격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가로 이거 직접 이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네릭하고 오리지널하고 약값이 의원님 특허를 침해한 약이 시판이 돼가지고 그것이 값싸게 공급되고 있다. 이것이 미화되는 것처럼 만약 논리가 구성된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그거는 조금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어느 정도나 지금 봅니까 피해 규모를 미국 시장에서 피해보는 규모하고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 이걸 적용받게 됐을 때 피해보는 시장 지금요, 규모하고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소위 이제 만료되는 특허의 총 숫자가 모두 지금 9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94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58개가 유예 기간 안에 특허 기간이 다 만료돼 버립니다. 2014년 전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는 그 약은 모두 36종 정도가 2015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특허가 만료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약산업으로서는 뭐 이런 정도 속도라 그러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신약도 계속 개발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되죠. 개발됩니다. 그럼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니까 계속 그런 블록버스터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통계 수치가 전혀 지금 보건복지부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 숫자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 부에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됐을 때, 비준 냈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의약품
오리지널로 인한 그 피해, 제약회사들이 받는 피해, 또 우리 국민들, 부담이 오리지널을 사용함으로 해서 있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에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시장 것이 들어왔을 때, 유럽에도 적용됐을 때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혀 통계가 없어요. 없어요. 의원님 지금 그러니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제도의 내용을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단순히 미국에서 특허 가지고 있는 약이 값이 얼마고 그거 앞으로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또 않습니까? FTA가 이 예. 비준동이 예. 됐을 때 특허 네네. 소송을 과연 얼마만큼 할는지 네네. 이런 것에 대해 없어. 그러니까 뭐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오리지널 회사는 전부 다 신약 개발 회사는 전부 다 소송해놓고 아닙니까? 일단 소송해놓고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소송이 아니고요, 의원님. 이게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특허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지금이라도 특허권 침해하면 이 제도가 없더라도 소송은 당하죠. 저희들이 특허권 침해해서 그 사람들이 침해한 걸 알면은 지금도 저희들이 이 제도 없어도 소송은 계속 당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소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특허권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 그거 식약청장한테 원칙적인 특허 네. 소송하고 네네. 지금 이기에서 이야기하는 특허 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이건 소송의 문제는 아니고요. 소송은 의원님 지금도 소송은 지금 다 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다 소송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소송하고 이 문제하고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 설명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하시고 박상은 의원님 하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할까? 그래 됐습니다.